투자사들을 이 오프닝 크레딧에 넣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어떤 배우가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야, 얼마 안 봤는데 벌써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폴리가 사람 이름이에요. 기타 동물은 뭐가 있는가 했더니 정선영이라는 이름은 감독님의 부인입니다. BTV 동전의 바야키야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나도 영자라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 옛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고전 영화들을 보면 오프닝 크레딧은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디 엔드하고 끝났단 말이죠. 근데 요즘 영화들은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잖아요. 정말 이 수백 명에서부터 수천 명까지 이 영화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엔딩 크레딧과 더불어 오프닝 크레딧을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크레딧을 보시면 아 진짜 종합예술이구나 라는 생각하시게 됩니다. 정말 거대한 문화산업이구나. 근데 사실은 극장에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뭐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크레딧을 다 안 보고 나오실 때도 많죠. 그쵸. 뭐 주섬주섬 이제 주워서 나가는. 기왕이면 크레딧 끝까지 보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크레딧에 특히 그 음악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엔드 크레딧 뒤쪽에 음악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끝까지 있기도 하다가 또 경우가 있으면 또 빨리 나가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쭉 보면서 한 영화의 어떤 구조를 보는 또 그런 느낌도 있을 테니까 기왕이면 끝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딧은 이제 안 보고 나가는 관객들이 전 세계 어디나 많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좀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려고 만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쿠키 영상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뭐 마블 쿠키 영상 생각하실 텐데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성룡 영화들 보면은 끝에 그 NG 장면들 모음을 이제 크레딧에 넣는다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최근에 영화들 보면 영화가 실화 영화일 경우에 무슨 뭐 관련된 실제 사진을 넣는다거나 인터뷰도 넣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예술이 발달하고 이제 사람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과 같은 사실상 거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집어넣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한 1970년대부터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뭐 역시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크레딧을 보시면서 크레딧 읽는 법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는 기생충이니까. 고전이죠 이제. 그리고 또 워낙 그 프로덕션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오프닝 크레딧, 그 또 엔드 크레딧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말은 이제 엔딩 크레딧이란 말은 약간 좀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엔드 크레딧이라고 하거나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기생충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리더 필름이라고 하죠. 영화의 이제 그 특정 영화사나 제작사나 아니면 또 이 배급사나 이런 그 영화의 핵심적인 그런 회사의 사시라든지 지향하는 바라든지 특색 같은 걸 담아서 이렇게 굉장히 특색 있는 것으로 멋있어요. 바른선 E&A는 이 영화의 제작사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CJ 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의 이제 투자사 그리고 또 배급사가 되겠죠. 이건 이제 사후적으로 집어넣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나와줘야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두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한국에서 쓰는 제공이란 말은 사실 이제 영어 크레딧을 보면 이제 프레젠트라는 말 나오죠. 정확하게 이제 또 동사일 테니까 프리젠팅이라고 해야 될 텐데 제공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만들 때 이제 뒤에서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그 한국에서는 투자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제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CJ 엔터테인먼트는 메인 투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 영화를 한 회사가 투자해서 만들지 않거든요. 수많은 회사들이 모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주가 되어서 다른 투자사들을 끌어들이면서 주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를 주 투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배급도 하잖아요. 배급이라는 것은 영화가 완성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일반적으로 마케팅도 보통 배급사에서 총책임을 지고요. 수출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공동 제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분이 조금 작은 회사들이군요. 뭐 메인 투자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공동 제공, 다시 말하면 이제 영화의 투자사들을 이 오프닝 크레딧에 넣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만. 한국 영화가 주로 이렇거든요. 영화를 만드는데 투자가 없으면 못 만든다는 면에서 핵심적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드는 수많은 어떤 관련 인사들이 있는데 투자사가 거의 제일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영화가 너무 돈으로 대변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도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간략하게 해서 뒤로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함도 같은 거 만들 때 공동 제공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빼서
최소한으로 한다거나 뒤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야, 소신이 있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되면 제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영화를 보러 가게 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배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배우가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싸움도 한다고 들었어요? 기싸움 정도가 아니라 영화에서 이제 예를 들면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걸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녀 두 배우가 나오면 둘 배우 사이의 비중이 거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나오는가 이런 걸 놓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기싸움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준이 뭘까요, 그럼? 그래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분란이 있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모든 크레딧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은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굉장히 그 전문적인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바른손 ENA의 핵심 관계자랑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네, 그분에게 정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게 됩니다. 뭐 제일 먼저 송강호 씨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수긍하겠죠? 두 번째가 누굴까를 보시면 이상현 씨가 나오죠. 비중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조여정 씨가 아마 나올 겁니다. 배우 이름이 이렇게 나올 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을 싱글 크레딧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비중 있고 큰 배우들은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세 명이 같이 나오면 이제 일반 크레딧이 되게 되는데, 최우식 씨까지 나오고 이제 박소담 씨까지 나오죠. 이 영화의 주연은 보통 그 박소담 씨까지 5명을 주연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것을 결정한 것은 감독과 제작자가 협의를 해서 이 순서를 만든 거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생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연 배우들 중에서의 순서는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나이를 우선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대요. 인기가 아니라. 네. 이 영화의 경우엔 그런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장혜진 씨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두 명의 아역 배우들은 싱글이 아니라 둘이 같이 나오게 되죠. 남매가. 그렇게 해서 두 사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많은 배우들도 있는데 그 기타 나머지 조역 배우들, 단역 배우들은 이제 엔디 크레딧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뒤로 배치를 했죠. 오프닝에서부터 다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 네, 가볍게 오프닝 크레딧 알아봤고요. 이제 엔딩 크레딧입니다. 엔딩 크레딧 가장 먼저 더군다나 앞쪽에서 하지 않아서 일부러 이 자리에 배치를 한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 이름이 나오고요. 감독 이름에 이어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요. 봉준호 감독 그리고 또 한진원 이렇게 두 명의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로 들어가게 되고요.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이렇게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대사를 다듬는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대환이라는 분이 이제 윤색으로 역시 각본으로 크레딧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색보다는 낮은 단계 작업이라고. 각색은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고요. 사실상 각색은 원작이 있을 때 각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윤색의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입니다. 제작자인데 두 사람이 병기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곽신혜라는, 다시 말하면 그 바른손 ENA라는 제작사의 대표죠. 대표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이제 PD로 이 영화의 전반들을 다 이렇게 꾸려오신 분이고요. 아카데미 그 시상식 여러분이 보시면 시상식장에서 제일 먼저 그 작품상을 받았을 때 연설하신 분이에요. 문양권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른손의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이제 이름으로 이제 제작자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제작 투자는 이제 투자라는 이름까지 붙었고, 여러분이 이제 CJ 영화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바로 그 이미경 CD 부회장이죠. 그다음 프로듀서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프로듀서와 제작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작자를 영어로 그냥 프로듀서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 두 가지를 약간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할리우드 영화라면 프로듀서 크레딧으로 곽신혜라는 이름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그 현장에서의 모든 관리를 포함한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 책임자를 프로듀서로 따로 거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사의 대표를 이제 제작자라는 그 크레딧을 주어서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PD라고 하는 게 창의적인 일보다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측면이 강한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듀서와 감독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그러니까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독은 한 영화의 어떤 내적인 그런 미학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총책임자라고 말을 한다면, 아무리 예술을 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밥은 먹여야 되고 어디서 촬영해야 될지 비용이나 섭외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돈에 관한 정산이나 외부 행정, 협력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바깥살림들을 말하자면 책임진다고 할까요? 살림꾼이네요. 그런 사람을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촬영 감독님이신 거죠? 뭐 홍경표 감독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촬영 감독이고요. 한국은 이제 각각의 주요 그 스태프들의 어떤 부문마다 그 총책임자를 보통 일반적으로 감독이라고 부르죠. 관행적으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술 감독은 이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상 감독님.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장, 뭐 헤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혹은 세트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편집인데요. 편집은 이제 양진모 기사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관행이라는 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에서 의상이라든지 뭐 분장이라든지 혹은 네. 촬영이라든지 다 현장에서 감독님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감독님이 아니세요? 근데 보통 편집은 편집 감독이란 말을 안 써요. 기사님? 편집 기사란 말을 쓰죠. 네. 사실 근데 촬영 감독도 아주 오래전에는 예를 들면 촬영 기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어찌됐건 이 편집을 따로 이제 더군다나 영화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또 이렇게 편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자주 불러야 되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부를 때 약간 그래도 호칭을 감독님 하면 좀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태프들은 주로 현장 스태프들이죠. 편집은 사실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따로 하잖아요. 작업실에서. 그런 어떤 차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엔딩 스크롤을 지금 캡처한 거고요. 네, 여기 뭐 많이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이름과 실제 배우들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 순서도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네, 여기 이제 강아지 이름들까지 나오게 되고. 역시 봉태일. 네, 재밌는 것은 이제 특별 출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어떤 굉장히 특급 스타들, 1급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인기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나오는 뭐 카메오일 수도 있고 우정 조연일 출연.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특별 출연이라는 크레딧을 조사하는데 박서준 씨가 이제 민혁으로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별 출연은 우정 출연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우정 출연하는 표현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껄껄하게 생각하는 배우들도 있는 것 같고. 많은 경우는 이제 특별 출연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어떤 굉장히 거물급 배우이지만 주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베테랑 배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군함도에 등장하는 이경영 씨 같은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배우를 이 영화 속 비중에 따라서 한 너댓 번째 이렇게 넣으면 모양새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맨 뒤로 가서 그리고 이경영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하죠. 그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할리우드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 공동 투자로 나오게 되는 분들은 아마도 영화의 초반에 나왔던 그 오프닝 크레딧에서 공동 투자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표님들. 그 회사의 각 대표들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로덕션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는 예를 들면 CJ가 이제 투자자를 제작비로 형태로 죽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투자 배급사에서 파견되어서 현장에서 상황들을 보면서 제작비의 정산 같은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그 양자 사이에서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투자자 측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분야별로 크레딧이 나오게 되는데 파트별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제작팀이 있고 연출팀이 있을 텐데 제작팀 있고 연출팀은 연출은 말 그대로 그냥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팀을 이제 연출팀이라고 하고요. 제작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약간 좀 외부적인 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무슨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양쪽을 이렇게 나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작부장은 그런 실무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야, 이 팀장님부터 사원분들까지 다 나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연출이 되는데요. 연출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감독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조 감독은 앞에 따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슈퍼바이저는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스크립터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립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똑같은 장면을 오늘 찍고 내일 찍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말하자면 촬영 일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바로 직전 장면을 찍을 때 얼굴에 예를 들면 이쪽에 칼자국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분장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반대쪽에 칼자국을 넣으면 컨티뉴이티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크립터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모니터 랭글러라는 것은 요즘은 현장에서 현장 편집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방금 전에 찍은 것을 바로 이렇게 요즘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심지어는 배우들한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해서 현장에서 같이 보고 그 장면을 또 찍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현장 편집이라고 하는데 현장 편집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을 모니터 랭글러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촬영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뭐 촬영팀, 촬영지원 이런 건 아실 텐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립이란 말인데 많이 나오네요. 이 키 그립은 그립을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라는 뜻이고요. 이 그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촬영 장비들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예를 들면 크레인에 달기도 하고 doll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걸 촬영 장비들의 뭐 운송과 설치와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그립팀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촬영팀 자체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찍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키그립, 그립팀장, 뭐 그립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디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 스콜피오라든지 아니면 러시안 암이라든지 이 암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다 촬영 장비 중에서 카메라와 카메라를 찍는 사람 혹은 뭐 자동차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보통 암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카체이스 같은 걸 하게 되면 차 위에다가 사실상 이런 러시안 암 같은 것을 장치를 해서 카메라가 막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비췄다가 갑자기 뒤로 빠지게 되면 옆에서 벌어진 일을 막 중계한다거나 옛날에 이런 장면 못 찍었거든요. 그런 걸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스코피오라든지 러시안 암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항공 촬영, 수중 촬영하게 되는데 항공 촬영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물바다가 됐을 때 위에서 직부감 샷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중 촬영은 영화에서 그 물바다가 됐을 때 역시 그것을 네, 그렇게 수중 촬영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또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이미징 테크니션이란 말은 이제 DIT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직접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은 것들을 디지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과 또 연출하는 그 현장 스태프들과 혹은 무엇보다도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사람을 DIT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저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협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많은 DI 작업들이나 무슨 그 후반적인 작업으로 특수효과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CG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스태프들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실제로 그 영화들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 뭐 예를 들면 특히 감독과 같은 사람 사이를 매개하면서 소통하게 한다고 할까? 마더레이터 같은. 예, 그러니까 이쪽 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화에서는 슈퍼바이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인데요. 네, 조명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발전차라든지 뭐 조명 크레인 같은 것이고 이제 녹음으로 오시게 되면 붐 오퍼레이터인데 붐 마이크 많이 이렇게 보시죠? 네. 붐 들고 있는 유틸리티 사운드 테크니션이 저도 사실은 이 표현이 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제가 알게 된 것은 현장에서 녹음을 하려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녹음 장비들을 하려면 무슨 선정리도 해야 되고 마이크 갖다 놔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쭉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 녹음팀에서 막내에 해당하는 분이 한대요. 그것을 유틸리티 사운드 테크니션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녹음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녹음하는 그런 방식을 지원하는 사람이겠죠. 야, 얼마 안 봤는데 벌써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일반인 사실은 뭐 저도 사실은 유틸리티 사운드 테크니션이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BTV와 함께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있다.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열리는데요. BTV에서 후원하는 세계 3대 환경영화제입니다. 주요작 44편을 BTV에서 무료 동시 상영하고요. 시청 편수에 따라 최대 20만 비포인트와 영화제 특별 굿즈까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실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의상을 총책임하는 사람은 보통 실장, 그 밑을 팀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분장 그리고 무술 다 보시면 알 거고요. 특수효과를 보통 SFX라는 영어로 쓰게 되죠. 이게 스페셜 이펙트를 줄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장님, 팀장님, 팀원, 심지어는 강우기, 예를 들어서 기생충을 보시게 되면 물바다가 되는 비가 와서 침수. 네, 그 상황을 물을 다 뿌렸을 거 아니에요. 강우기를 담당한 사람까지 그것도 일종의 특수효과니까 특수효과 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푸드 스타일링이 중요하죠. 영화의 마지막에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음식들,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팀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모든 데는 다 돈이 들어갈 테니까 회계팀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음악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그 제작사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법들을 물어보게 되니까 예를 들면 현대 같은 데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동차를 모든 부품에서 모든 그 공정 다를 현대자동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무슨 특정 부품은 뭐 다른 데서 만들어.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 업체가 있고 전자장비는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뭐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어떤 협력 업체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또 어떤 또 다른 관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음악에 관한 경우에는 음악 작업을 책임지는 사람은 정재일 음악 감독이니까 정재일 음악 감독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명단을 갖고 오죠. 그럼 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어넣는다고 더 들었습니다. 여기 쭉 보시게 되면 다 음악적인 것들이니까 유추가 될 것 같고요. 유추가 안 되시는 건 이제 아마 카피스트 같은 건데 카피스트는 작곡가가 이제 악보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 장의 악보들을 통해서 카피를 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보통 손으로 베낀다거나 정말 전문화되어 있네요. 본 감독님께서 또 마지막 엔딩곡을 작사하셔서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부다페스트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복잡하죠. 읽으시면 대충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리레코딩이라면 일단 현장에서 당연히 녹음을 하잖아요. 네. 녹음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녹음한 것을 다시 또 재녹음해서 믹싱을 하겠죠. 사운드 믹싱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소리들을 합친다고 그럴까요? 그걸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ADR이라는 걸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대사를 녹음하잖아요. 녹음을 했는데 현장에서 대사가 정확하게 안 들리게 되었다거나, 갑자기 뭐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어갔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의 그 대사를 좀 더 또렷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녹음할 필요가 있을 때, 후시적인 방식으로 녹음실에서 따로 배우가 녹음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대사를 재녹음하는 걸 보통 이제 ADR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 아티스트인데, 이 폴리 아티스트는 영화에 등장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사람, 걸어가는데 발자국 소리를 만든다거나, 현장에서 그 공간에서 다연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네.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만들어서 영화에 이제 기여하는 사람을 폴리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폴리가 사람 이름이에요. 잭 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30년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이 녹음 스텝이었어요. 선구자네요, 거의. 소리를 너무 잘 만든다고 해서 발자국으로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성격까지 표현하는 그런 전설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한 분야의 이름이 됐어요. 흥미롭죠? 그렇게 해서 폴리 아티스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악이 뮤직이라고 하면 이 사운드는 이제 목소리나 효과음 같은 걸 주로 다룬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사운드는 그러니까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소리. 솔직히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소리들을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그 소리들이 빠지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그 상황에서 영화의 어떤 사운드라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그 공간이라든지 영화를 채우게 되는 다양한 부분을 종합하는 것을 사운드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몰랐던 디테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효과인데, 시각효과도 역시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어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시각효과를 VFX라는 표현을 쓰죠. 비주얼 이펙트? 그렇습니다. 아까 시각효과라는 뜻이고, 아까 SFX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나 SF 영화를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 되시기도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보면. 점점점 누락 없이 다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뭐, 긴 크레딧 같은 경우 막 10분 넘게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제 DI 작업을 한다.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DI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를 줄여서 보통 DI고요.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 담은 어떤 그 원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촬영 영상이 있을 텐데, 그 영상을 후반 작업의 형태로 다듬거나 만지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 보통 이런 것이 이제 DI인데요. 그때 빛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좀 어둡게 찍혔다거나 보정 혹은 색 사이에 어떤 대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뭐 색상이라든지 명도 뭐 채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사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DI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조금 더 어려웠었는데, 왜냐하면 필름으로 찍던 시절에는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옮겨야 이런 DI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원소스 자체가 필름으로 안 하잖아요. 거의 모든 영화는 이제 보통 DCP라고 말하거든요.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DCP를 가지고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영상 파일의 형태로 최초의 그 원본 소스가 있기 때문에 DI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앞에서 그 수많은 조명팀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21세기 디지털 영화로 넘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영화가 수혜를 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일을 많은 부분을 후반 작업으로 해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겠죠. 컬러리스트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색보정 같은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포토샵 같은 걸 우리가 사진 찍으면 좀 더 이렇게 잘 멋지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뽀샵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관련된 일들도 이런 DI 작업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른선 EA는 이제 이 영화의 제작사에 관련된 분들이 이름이 나와 있고요. 위에는 이제 마케팅 스텝을 포함한 이 수많은 스텝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투자사, 배급사로서 이 많은 인원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또 외국에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협업을 또 받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과 터키가 따로 있는데요. 베트남과 터키의 제작진이 뭐 이 영화에 들어서 함께 제작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CJ가 베트남이나 터키는 직접 진출해 있잖아요. 그런 방식과 관련되어서 아마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사업 전략 총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뭐 사업 관리, 인사 관리, 그리고
재무 담당자까지 네. 실제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여기 CJ에서만 거의 한 100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CJ 안에서도 마케팅이 있었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외주에서 그 마케팅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대행사. 회사겠죠. 온라인 마케팅을 요즘 따로 하니까 되어 있고요. 현장이나 또 포스터 사진을 찍는 분이라든지 홍보 마케팅까지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프로덕션 한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안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그 전체적인 매개를 담당한다고 그럴까요? 이 동물도 있고 기타 동물이 있더라고요. 이 동물은 주로 영화에 등장하는 심지어 크레딧이 쓰던 개 관련해서 이제 훈련을 하거나 뭐 데려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거나 하는 분인 것 같고요. 기타 동물은 뭐가 있는가 했더니 곱등이. 손가락으로 튕기죠 이렇게. 네, 곱등이도 있고 네. 그다음 또 영화에 벌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곱등이도 직접 키워서 한번 영화 속에 등장시키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 이렇게 수급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쨌건 나머지도 보시면 뭐 렌터카나 뭐 탑차라든지 심지어는 법률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또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그 협력 업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무술하면 이제 서울 액션 스쿨이라든지 특수효과하면 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데몰리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들이 쫙 명기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약간 한국적인 크레딧인데요. 외국 크레딧을 보시면 매니저 이름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뭐 송강호 매니저, 이성균 매니저에서 이 매니지먼트 회사의 스태프들도 이름들을 다 집어넣죠. 뭐 이것은 한국의 관행이니까요. 국가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영화에 사용했던 그런 음악과 관련된 컨텐츠들도 역시 명기를 하고 있죠. 제작하면서 실제로 협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더클래스 여성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영화에 이제 벤츠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관련되어 있고요. 페르노리카는 그 위스키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 왜 파티벌이잖아요. 들어가서 그러다 문제 생기잖아요. 예. 뭐 그럴 때라든지 나머지 것들 쭉 보시면 영화에 등장하는 물건들을 협찬한 그런 회사로 들어가 있죠.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협찬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네, 물품 협찬을 했겠죠, 아마도. 그리고 그 외에도 미술 소품, 의상 분장, 뭐 장소 협찬까지 쭉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제 이 영화를 한 편을 만들면 얼마나 도움 주신 분들이 많겠어요? 그걸 명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약간 이 책이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위에 있는 부분들은 공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움을 분들을 딱 이제 명기를 한 것 같고요. 더 흥미롭게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제작자와 감독은이라고 아예 두 사람을 이름을 내세워서 어떻게 생각하면 꼭 한 편의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에 완전히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고마운 사람 말하고 싶잖아요. 서문 같은 거 책을 쓰게 되면 책 한 권을 다 내면 서문에 이제 특별히 뭐 무슨 가족에게 감사한다는 이런 글귀들을 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봉준호 감독 또 제작자인 곽신혜 대표 이 두 사람이 뜻을 표하고 싶은 감사의 뜻을 사람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선영이라는 이름은 감독님의 부인입니다. 봉효민이라는 이름은 감독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 그 외국인 이름들도 아마 봉준호 감독의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적인 부분을 넣어서 이 정지우 감독님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제작자인 곽신혜 대표의 남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많은 조언들을 해줬겠죠. 그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오늘 주제처럼 엔딩 크레딧이 인상 깊었던 영화를 추천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저 성룡 영화들 한번 오랜만에 보시면 어떨까. NG 왕이죠. 네,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터이라는 대표작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엔드 크레딧이지 않습니까? 네, 이 엔드 크레딧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실제로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찍게 되는데 이게 NG가 나가지고 두어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떨어지게 돼요. 이거를요? 네, 이런 장면들을 엔드 크레딧에 같이 보입니다. 진짜 아파하는 거군요 이게. 당연하죠. 실제로 막 그 병원에 실려가고 심지어는 많은 골절상까지 입게 되고 다른 영화도 있어요 그런 게. 네, 이런 것들을 성경 영화들이 다 엔드 크레딧에 다 붙여서 사실은 옛날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영화들은 엔드 크레딧 올라가자마자 관객들이 나가기 바쁜데 성경 영화는 NG 모음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일어나죠. 마치 요즘 마블 영화를 보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원조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한 성룡이 얼마나 뛰어난 엔터테이너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A니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프로젝트 A는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콘텐츠를 통해 느낀 게 사실 가장 주목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감독님, 배우님들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분들이 또 빛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관련 자료들이 어디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영화학개론 잘 못하고 있는데요. 모든 파이한 여러분들이 영잘해야 되는 생각까지 파이어. 키야.